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제10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네, 네, 늘 말씀드리죠. 음소거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면이 제대로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등록 당시 이름으로 지금 줌 이름 변경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화면 공유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강에서 우리는 이제 리딩을 했었죠. 문장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사항 적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라마야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이 산디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 법칙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이제 프롤로그처럼 설명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음 그리고 비사르가 그다음에 자음이라고 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산디라고 하는 법칙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라마야나 문장들도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어 드렸던 자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 근데 그 문장들에서는 사실 그때는 우리가 산디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산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문장들을 읽었어요. 근데 동일한 문장을 이제는 산디 다 배우고 나서 그 법칙들이 적용되어 있는 형태로 한 번 더 읽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그 문장들과 그다음에 산디가 적용되어 있는 문장 비교해 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산디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산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번에 3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산디라고 하는 것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그러니까 독립된 두 단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바깥쪽에 이제 산디라고 하죠. 외연성. 그다음에 산디 그 내연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활용이 될 때나 아니면 파생이 될 때 혹은 동사가 활용형으로 변경이 될 때 그 단어 내에서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화를 다루는 내연성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연성에 대한 부분을 배울 예정인데 산디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산디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비음 같은 경우에는 아누스와라와 교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붙여서요. 쌈디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쌈디 아니면 산디 두 가지 형태를 다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산디라고 하는 말은 쌈이라고 하는 접두어, 그다음에 동사 다 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쌈다라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라고 하는 동사는 무언가를 두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쌈이라고 하는 접두어, 우리가 우빠사르가라고 부르는데 이 접두어는 무언가 함께 아니면은 뭐 완전히 완벽하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쌈다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함께 놓다라는 의미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의 독립적인 어떤 것을 같이 놓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별개인 두 가지가 함께 놓여 있기 때문에 연결, 결합 이라고 하는 의미의 외연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경계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쌈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두 가지의 이 의미의 외연에서 파생된 다양한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어쨌거나 쌈디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것이 만나서 이 경계 부분에서 생성되는 의문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다양하고 약간은 좀
그냥 들었을 때는 하나의 법칙으로 수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쫙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중요한 내연성들을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가장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이 외연성을 중심으로 샌디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모음 연성 가장 먼저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리사르가 이렇게 로만자로는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리고 데바나가리노는 콜론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형태. 그다음에 자음과 자음끼리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또 변하는지 자음 연성까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시간에 끝나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샌디 법칙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모음 연성, 모음 샌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샌디 법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그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칙을 익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산스크릿을 배우는 이유는 문장을 해석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이미 샌디가 적용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여기에 어떠한 샌디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해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이것을 외우면 가장 좋겠죠. 모두 외우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은 일단 많은 문장을 읽음으로써 자주 사용되는 그 연성 법칙을 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 샌디를 익히는 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 샌디 법칙을 익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모음 연성의 법칙. 제가 이제 크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나눠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데바바니 브라베시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가지고 온 틀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두 모음을 하나로 병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모음이 자음화되는 현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개가 겹쳐졌을, 그러니까 함께 만났을 때 무언가 어떤 것이 하나가 탈락이 되어서 이제 결락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음 탈락이라고 하는 말로는 이제 완전히 다 끌어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법칙들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같은 계열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번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두 모음이 하나가 되는 병합되는 그러한 샌디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그 두 개의 모음이 장음화되는 병합 현상입니다. 자, 이 장음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것이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구별이 되는 모음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우, 르와 같이 장 단음의 짝이 있는 이러한 모음끼리 사이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모음 사이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 단음의 짝이 있는 단순 모음들이 연속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고 모음의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장음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문법서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표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는 장모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에 약간 이렇게 V처럼 되어 있는 요게 들어가 있는 요 표시는 뭐냐면은 단모음과 장모음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요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동일 모음 접촉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장음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단순 모음끼리 만나게 되면은 그 모음이 장음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제가 밑에다가 들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가지의 경우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단장이 있기 때문에 앞에가 단이던 뒤에가 단이던 혹은 앞에가 장이건 뒤에가 장이건 아니면 둘 다 장이건 하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경우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단모음이든 아니면 뒤에가 장모음이든 앞에가 장모음이든 아니면 둘 다 장모음이든 하는 이 네 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 장모음으로 동일하게 다 장모음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장모음화 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분리시켰을 때 어느 쪽이 단모음이 되는지 혹은 장모음이 되는지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 문법 사항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단모음이고 뒤에는 장모음이구나 혹은 둘 다 장모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낼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문법적인 지식 그리고 어휘에 관련된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이 바로 싼디를 풀 때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나 사하 아가찻이라고 하는 이제 세 단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싼디가 적용된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메나 사하 라마와 함께 이렇게 사하의 아와 그 다음에 아가찻의 이 두 개의 단모음 아가 만나게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라메이나, 요거 장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라메이나 사하가 찻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사하 이렇게 장모음으로 합쳐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때 사하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가차시구나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방식은 이쪽 방향이지만 언제나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뒷모음이 장음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라미나 사하 똑같은데 가차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두 개가 합쳐졌는데 결과는 똑같이 장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미나 이것도 장모음이네요. 라미나 사하가차띠 라고 하는 이 형태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때는 우리가 뒤에 것이 장모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다른 제가 예문들에서는 굳이 이렇게 문장을 완전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냥 단어와 단어가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문법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가찻이라고 하는 이 형태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가차띠 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자, 이 경우에 아가찻에서 지금 마지막에 뜨로 끝나는 경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일 경우에는 앞에 단모음에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 그러니까 아가마라고 하는 이 표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장모음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단모음일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띠라고 하는 현재형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과거형 표지가 들어갈 수가 없고 장모음의 아로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문법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 싼디를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사하 이렇게 장모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단모음인지 장모음인지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싼디 법칙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이 함께 적용이 되어야지 이 싼디를 완전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것이 장모음인 경우예요. 그래서 시다야 그 다음에 아가찻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어요. 그래서 시다야 장모음에 아가찻에 단모음이 붙었는데요. 동일한 만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다야가찻
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죠. 똑같이 장모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씻다야, 그 다음에 아가차띠 마찬가지입니다. 장모음끼리 만났을 때도 결국에는 하나의 장모음으로 병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모음의 경우에 이렇게 어느 쪽이 장모음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다 합쳐지면은 결국에 긴 장모음의 형태로 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장단음에 상관없이 이 다른 단순 모음들 있죠. 이, 우, 리의 경우도 똑같이 이가 연속하면 이 장모음, 그 다음에 우가 연속하면은 우 장모음, 르가 연속하면은 르 장모음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제가 뭐 다 이것을 아처럼 분리해서 예를 들지 않고 그냥 하나씩만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가차미에다가 이띠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을 때,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재형 그 어미가 단수일 경우에는 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가차미, 가차시, 가차띠 이렇게 해가지고 이로 끝나는데 여기에 이띠라고 하는 불변화사가 붙게 되면은 이가 만나기 때문에 결국 이 장모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차미띠 요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차미에다가 이띠가 합쳐져서 이렇게 장모음이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분리해서 거꾸로 가차미 이띠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꾸루 우따맘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만났어요. 그래서 꾸루의 우 단모음, 그 다음에 우따맘의 우 단모음이 만났을 때 두 개가 합쳐지면은 꾸루따맘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꾸루, 그 다음에 우따맘이 합쳐져서 꾸루따맘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싼디를 분리시키는 요 눈을 길러야겠죠. 그 다음에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르뜨리하고 르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을 때 르가 장모음화 되면서 까르뜨리시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동종의 이제 모음, 그러니까 이 단모음이든 장모음이든 상관없이 단순 모음 두 개가 똑같은 형태가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장음화되는 형태로 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 이제 병합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 단어의 끝모음이 또는 장모음이고, 그다음에 뒤에 다른 모음이 접촉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것 외에 다른 모음인 거죠. 왜냐면은 요것과 똑같은 모음이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냥 장음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모음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 우, 리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의 길이에 상관없이 구나 혹은 브리띠 형태의 결과를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나와 브리띠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죠. 모음의 층위 혹은 계층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 원래의 모음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우, 리 같은 경우에는 장단음 상관없이 구나 형태의 같은 경우에는 이는 에, 그 다음에 우는 오, 그 다음에 리는 아르라고 하는 형태가 각각의 구나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브리띠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는 아이, 우는 아우, 그 다음에 리는 아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브리띠 형태였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다시 우리가 싼디 법칙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의 끝모음이 아거나 혹은 장모음이 오고 뒤에 있는 단어의 첫모음이 이것을 제외한 이거나 아니면 우거나 르일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나와 브리띠 형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뒷모음의 구나 또는 브리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실제로 예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와
다음에 이 이외의 단순 모음, 자, 이것은 장단음이 무관하다. 이 경우에 뒷모음의 군화 형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앞에 있는 단어의 끝부분이 또는 장음이고 뒤에 있는 단어의 첫 부분이 이 또는 이 장모음일 때는 이의 군화 형태인 에로 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와 이 장단음에 상관없이 두 개가 만나면 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씻다, 그다음에 이처띠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을 때, 자, 앞 단어의 끝은 씻다, 장모음이죠. 그리고 뒷 단어의 첫 모음은 이처띠의 이입니다. 그래서 아와 이가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아와 이가 만나면 에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이의 이제 군화 형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씻대쩌띠라고 하는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씻대쩌띠를 보고 우리는 씻다, 그 다음에 이쩌띠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단어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다음 예문 보시면 마하, 그 다음에 이슈바라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마하라고 하는 형태는 복합어에 들어가는 형태이기는 한데 우리가 예문을 보기 위해서 그냥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자, 마하의 장음 그 다음에 이슈바라의 장음 이 두 개가 만났을 때도 결과는 똑같이 자, 뒷 모음의 군화 형태로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에로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헤슈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헤슈바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요거는 마하라고 하는 형태와 이슈바라라고 하는 이 두 형태에서 아와 이가 만났기 때문에 에가 된 형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와 만났을 때 보도록 할게요. 앞단어 끝이 뒷단어의 시작이 우 또는 우일 때 우의 군화 형태, 즉 오로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브릭과 그 다음에 우다라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나게 되면 아와 우가 만났기 때문에 우의 군화 형태인 오로 병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브릭고다라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브리꼬우다라 요거 되게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우다라 하면은 우리가 신체 부위 중에 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까 하면은 늑대라는 뜻인데요. 요거 그대로 풀면 늑대의 배. 그러니까 늑대의 배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별칭이 되는데 이거는 마하바라타의 등장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판다바 5 형제 중에 둘째인 이 비마라고 하는 인물의 별명이에요. 근데 늑대의 배가 무슨 뜻이냐면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대식가로서의 이 비마의 별칭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꼬다라, 늑대의 배를 가진 자 이런 게 있죠. 아무튼 아와 우가 만나면 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단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장음의 경우 보실게요. 씻다에다가 우르드밤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붙었는데요. 자, 씻다 장모음, 그 다음에 우르드밤에 우 장모음이 붙었어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우의 군화 형태인 오로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씻도르드밤이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도 씻다 우르드밤 두 단어가 만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리와 만났을 때입니다. 먼저 아와 앞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뒷단어는 리로 시작하는데 리는 이제 리 장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문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리의 군화 형태인 아르라고 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하 그 다음에 르시 두 개가 만나면 마하르시라고 하는 형태예요.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 아르라고 하는 것에 아라고 하는 게 장단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르의 군화 형태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는 분명히 장음인데도 리와 만났을 때는 이것의 군화 형태로서 아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단모음 형태로 이것이 병합이 됩니다. 마하르시가 아니라 마하르시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예시도 마찬가지죠. 타에다가 리그베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났습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게 장모음이지만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의 군화 형태로 병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리그베다가 아니라 타 리그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아르로 병합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병합 현상, 군화 병합 현상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모음끼리 만나는 세 번째 병합 현상입니다. 자, 앞에는 똑같아요. 아와 아 장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복합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왔을 때, 자, 복합 모음은 뭐였습니까? 에, 아이, 오, 아우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과 만났을 때는 이 뒷모음의 브리티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에와 아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로 병합이 된다라는 것이고, 오와 아우 같은 경우에는 아우로 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먼저 앞 단어는 아로 끝나고 뒷 단어는 에로 시작할 경우 이것은 아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아이와 만났을 때 똑같이 아이. 그러니까 둘 다 아이로 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실게요. 먼저 아뜨라라는 단어와 에바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아와 복합 모음 에가 만난 것이죠. 이때는 이 에에 해당되는 브리띠 아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국엔 병합이 되어서 아뜨라이바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뜨라이바라고 하는 형태를 보면은 아뜨라 에바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깐냐 에바 두 단어가 만났죠.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뒷단어 이제 뒷모음의 이 브리띠 형태인 아이로 병합이 돼요. 그래서 깐 야이바라고 하는 형태로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이 깐냐라고 하는 장모음으로 끝나는 또 여성 명사라고 하는 이 어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장모음으로 딱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깐냐, 에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와 만나는 경우입니다. 자, 가차 그 다음에 아인드라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났어요. 자, 아인드라의 아이, 요거는 그대로 이제 앞에 있는 가차와 합쳐져서 이 브리띠 형태로 병합이 되죠. 그래서 가차인드라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차인드라에서 가차, 그 다음에 아인드라라고 하는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따타 아인드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장모음과 아이가 만났을 때도 똑같이 아이로 병합이 돼요. 그래서 따타인드라라고 하는 형태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 그 다음에 아우와 이제 만났을 경우인데요. 둘 다 아우라고 하는 이 브리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싸라는 단어와 오다남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는데요. 자, 오다남의 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브리띠 형태로 병합이 되어서 사우다남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두 개로 딱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야겠죠. 자, 오다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쌀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다음에 따뜨라에다가 아우샤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는데요. 그래서 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아와 만나서 따뜨 라우샤담이라고 그냥 브리띠 형태로 병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음끼리 만나서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의 예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큰 2번이었죠. 한 모음이 자음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자음화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 자, 일단은 서로 다른 두 모음이 결합되어야 해요. 왜냐면은 같은 것끼리 결합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모음이 이외의 단순 모음인 경우. 왜냐면 우리가 앞모음이 아로 끝나는 것은 군화벽 병합, 그 다음에 브리띠 병합으로 이미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모음이 자음화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모음이 이외의 다른 단순 모음일 경우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자, 이때 하나의 모음이 자음화된다는 게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앞모음이 단모음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 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비슷한 그 조음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반모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랄라바에서 가지고 와서 이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이의 반모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 같은 경우에는 르 음이 바로 반모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리 같은 경우에는 르라고 하는 이 반모음이 리의 반모음이라고 이제 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이 모음들이 뒤에 있는 다른 모음과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모음끼리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발음을 위해서 반자음화, 그러니까 이제 자음으로 변화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붙는 단어들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되 앞에 있는 모음만 반자음해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 산디 법칙은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를 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의 지금 제가 예를 들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단어의 끈 모음이 이 또는 이 장모음일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 또는 우 장모음일 경우, 세 번째는 르일 경우입니다. 르 장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르 단모음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첫 모음이 이 앞에 있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음이 올 경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때 이 앞에 있는 이 또는 이 장모음은 바로 이어라고 하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다른 모음은 그대로 이어 뒤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일종의 병합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한번 보실게요. 가차미라고 하는 단어와 어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습니다. 자, 이때 앞 단어의 끝음은 지금 이가 되어 있죠. 그리고 뒷단어에 시작하는 이제 모음은 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아가 만났을 때 이 이제 앞에 있는 단어와 앞에 있는 이 모음과 다른 모음이 뒤에 온 거죠.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것이 반자음화 되어서 이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문에서 데바나가리로 적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만자로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데바나가리로 적은 부분을 보시면은 가차 명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밑에 제가 로만자로 적어 놓은 부분에서는 이것을 띄워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데바나가리에서는 이것을 굳이 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어라고 하는 이 자음과 그다음에 아라고 하는 모음을 그대로 그냥 붙여서 야라고 하는 요 형태의 이 이제 음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로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상 그리고 문법상 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띄어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로만자로 쓸 때는 보통 이 부분을 이렇게 띄어서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데바나가리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옮길 때는 띄어쓰기 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로만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줄 때는 이렇게 띄어쓸 수 있는 부분, 복합어를 제외하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런 완전히 병합되어서 산디가 완전히 병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의미상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띄워주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만자로 쓴 부분과 그 다음에 데바나가리로 쓴 부분에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가차미에서 이제 이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아, 요거는 가차미 그 다음에 아함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보실게요. 데위 그다음에 에바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데위 장모음이죠. 그다음에 에바 그 경우에
자, 에바는 그대로 붙는데 그다음에 대 위에 이가 지금 유 형태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대 위에바라고 하는 대화 나가리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대위 그다음에 에바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문법적인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단모음인지 아니면은 장모음인지. 왜냐하면은 단모음이든 장모음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 유음으로 변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것이 원래는 장모음이었는지 아니면 단모음이었는지 구별해주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에다가 다른 모음이 왔을 때인데요. 우는 우리가 으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예문을 보시면 자야뚜 아리아부트라하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야뚜의 우, 그 다음에 아리아부트라의 아가 만났을 때 이 뚜의 우가 으로 변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야처럼 마찬가지로 이 데바나가리에서는 결국 와라고 하는 형태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야 뚜아리아 부트라하라고 하는 형태로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합쳐지고 하나가 자음화된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한 단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싼디를 배우고 나서는 반드시 이것을 분리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두 그다음에 앞비 두 단어가 만났죠. 이것도 우와 아가 만났을 때 우가 으로 변하게 되면서 마드와비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때도 우리는 요거는 마두 그다음에 앞비 두 단어가 만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리와 다른 모음이 만났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리는 반자음 르로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삐뜨리에다가 에바라는 두 단어가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르가 르로 변하고 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대화나가리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뜨리라고 할 때는 지금 뜨에다가 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제 뜨가 보이게 되지만 우리가 삐뜨레바라고 해서 완전히 반자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뜨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자음이 붙는 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뜨라라고 하는 요 이제 이 두 개의 복합자음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이렇게 되죠. 뜨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분리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거를 싼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면은 뭐 피트라 이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전에 이걸로 복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비트리에다가 에바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우리가 봐왔지만은 결과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싼디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단어가 이제 격변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싼디를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모음이 자음화되는 이 모음 싼디까지 익혀봤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바로 모음이 탈락되는 이제 이 현상인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은 복합 모음 싼디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1번, 2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단어의 끝부분이 전부 다 단순 모음인 경우예요. 그죠?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복합 모음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부분이 이제 복합 모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앞에 있는 복합 모음, 정확히 말하면은 앞 단어의 끝부분에 있는 이 복합 모음은 단순 모음으로 나누어서 분석이 가능하고 이 다른 종류의 단순 모음이나 복합 모음과 이어지는 경우 자신의 형태를
분해시켜서 접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네, 굉장히 지금 말로 써놓으니까 뭔 말인지 아리까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요것도 이 산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석적으로 접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바바니 프라베시카에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시켜서 정리를 한 건데요. 이 말하자면 수학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복합 모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음가와 관련된 구조를 마치 우리가 수학에서 소인수분해 하듯이 그것이 원래는 이것과 이것의 어떤 합성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합 모음을 어떤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만들어진 일종의 합성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합 모음이 마지막에 배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소인수 분해하듯이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뒤에 오는 어떤 모음과의 만남에서 어떤 하나가 탈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것이 그대로 붙되 약간 변화된 형태로 붙기도 하고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소인수 분해가 일어나서 음운 변화가 생겨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일단 이 소인수 분해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익혀야겠죠. 자, 먼저 복합 모음의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고 하는 것은 이 또는 이 장모음, 그러니까 이 모음의 군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군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이 모음에다가 아라고 하는 이 음이 첨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면 에는 아 플러스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의 루리띠죠. 이 경우에는 I는 아 장모음의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확히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장단 상관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오는 아와 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는 아 플러스 아 장모음 플러스 우다. 이렇게 일단은 공식처럼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정보는 사실상 우리가 산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지 뭐 이렇게 아주 막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이러한 구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칙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이제 3번에 이 모음 결락 혹은 복합 모음 산디의 경우에는 이 복합 모음 에, 아이, 우, 아우에다가 이 다른 모음들이 만났을 때의 이제 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마지막에 등장한 이 복합 모음을 각각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일단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공식대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복합 모음의 그 구성 요소 우리 소인수 분해가 된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아에다가 뭐 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이나 아니면은 우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가 우 아니죠. 이나 우라고 하는 것이 각각 여나 르라고 하는 요 형태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반모음으로 변화가 된다. 왜냐하면 뒤에 모음이 오기 때문이에요. 뒤에 모음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앞모음이 자음화되는 이 현상에 따라서 이 지금 가운데 끼어 있는 이나 우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반자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번은 이제 옵셔널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인데 C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여나 무로 변환된 이 음은 유지가 되기도 하고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남는 거는 뭐겠어요? 앞에 있는 이 모음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모음이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탈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데바나가리 부분을 띄어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아와 그다음에 모음 사이 띄어쓰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도 띄어서 말하자면은 이 적용이
적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옵셔널하다라고 하는 이제 선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와 아이의 경우에는 이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완전히 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와 만났을 경우에는 르가 탈락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우와 다른 모음들이 만났을 경우에는 이 아우의 우리 소인수분해 뭐였습니까? 아에다가 이제 우였는데 우가 부로 변한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뒤에 모음이 붙는 형태인데 이때는 부가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붙여서 써주게 돼요. 데바나가리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진하게 여기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부분은 전부 다 변환된, 반자음으로 변환된 이 부분들이 다 그냥 띄어쓰기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시면 다 동일해요. 먼저 에와 아가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아이와 이제 모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오와 다른 모음 만났을 때, 아우와 다른 모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이 복합 모음 싼디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또 크게 앞뒤로 이제 두 개의 탭이 나뉘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에와 모든 모음이라고 적지 않은 이유는 아랑 만났을 땐 또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도 마찬가지죠. 아랑 만났을 때는 예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 이외에 다른 모든 모음과 만났을 때는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 ABC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이 변화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구조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 한 번만 이제 하나의 탭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A는 아까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아와 이가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뒤에 아 이외의 모음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유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서는 탈락이 돼버립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하고 뒤에 아 이외의 모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탈락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띄어쓰기를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아와 띄어쓰기 하고 난 다음에 아 이외의 모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이외에죠. 이외 모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앞에 있는 것이 아로 끝난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싼디가 적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래의 형태는 에였겠구나라고 다시 이것을 싼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말로 설명하니까 너무 어렵죠? 자, 실제로 예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와르게에다가 인드라하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요 A, B, C의 이 이제 과정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쭉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와르게 하고 인드라가 만났을 때, 자, 스와르게라고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했죠. 그래서 스와르아에다가 이가 만난 것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인드라하 갖다 붙이게 돼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이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는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스와르가 하고 뒤에 있는 인드라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스와르가 인드라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데반나가리에서도 스와르가 인드라하라고 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스와르게 인드라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싼디 법칙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와르가 인드라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스와르가와 인드라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와르게 인드라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 따스마이 그다음에 아다닷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는 뭐였습니까? 장모음의 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여로 변하고 여는 또 뭐였습니까? 탈락이 되죠. 남아있는 것은 따스마에다가
아다닷이라고 하는 요 두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게 탈락된 부분은 띄어쓰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따스마 아다닷이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나가리도 지금 보시면 따스마 아다닷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따스마이에서 아다닷이 만나서 산디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우 에바. 자, 우리가 아우만큼은 제가 여기 진한 걸로 표시를 해놨듯이 아우만큼은 무언가가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부가 남아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라우 에바 두 단어가 만났을 때 소인수분해하면은 장모음의 우가 되는데 이 우가 무로 변한 형태가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탈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나라웨바 그리고 이 제가 로만자로는 띄어쓰기를 해 놓았지만 대화나가리를 보시면 나라웨바라고 해서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웨바라고 하는 요 단어 딱 봤을 때 요거는 나라우 에바구나 라고 하는 요 이제 산디 이전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소인수분해를 통한 이 복합모음 산디까지 익혔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모음의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하게 다른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는 이제 때가 많은데, 요 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라는 단어와 아브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났을 때, 자, 때 요거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는 에다가 이 그리고 요게 탈락이 되니까 따 무르반이 되어야지 원래의 이 법칙에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는 예외적으로 그냥 아만 생략이 딱 되면서 그 자리에 단모음이 생략되었다는 표시만 해주게 됩니다. 이 표시를 우리가 지금 대화나가리에서 보시면은 큰 S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아바그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바그라하 같은 경우에는 로만자로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어퍼스트로피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때 브루반이라고 하는 형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만 생략간 이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A의 어퍼스트로피만 적어 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와 아의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에다가 이제 아가 생략되면서 어퍼스트로피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위의 경우와는 다른 이제 예외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놨습니다. 마라타 네시 그다음에 아바삿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났을 경우에 에와 아가 만났죠. 이 경우도. 그러니까 아만 생략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이것이 탈락이 됐다라는 표지로서 이 아바그라하를 넣어두고 그다음에 로만자로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타데시 바삿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산디 이전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모음이 이 아바그라하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음 산디 부분은 모두 익혔어요. 지금 너무 많은 법칙들이 나와서 이제 처음 산디를 접한 분들에게는 다소 좀 벅찰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디 법칙은 법칙 자체를 물론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만나면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문장을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단순하더라도 많은 문장들을 산디가 적용되어 있는 문장들을 읽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산디가 있고 거의 제가 지금까지 읽은 문헌에서도 거의 보지 못한 산디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이 산디를 익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익숙해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디 법칙과 관련해서 또 이제 중요한 이 사항이 있는데, 산디 법칙은 반드시 단 한 번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자, 우리 다시 앞에 복합모음 산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합모음 산디 보시면은, 자, 스와르게 인드라하가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스와르가 인드라하가 됐어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 또 모음끼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아르 겐드라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와 이가 만났으니까 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디 법칙은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형태로 남겨지더라도 이것은 이미 산디가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아와 이를 합쳐서 또 에로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산디 법칙은 단 한 번만 적용한다. 그래서 중복해서 산디 법칙을 여러 번 적용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중요한 사항으로 제시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음 산디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장모음, 우 장모음 혹은 에로 끝나는 명사, 동사의 양수 어미의 경우, 이 경우는 산디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어떤 이제 단어가 양수로 에로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뒤에 뭐 장모음이 왔다라고 해도 이 경우에는 산디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문이 밑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느웨 까니에 아그쳤다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까니에라고 하는 형태는 깐야 장모음으로 하는 여성 명사로서 소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양수 주격 형태의 바로 깐예라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느베 깐예, 두 명의 소녀가 아가 찼다하, 잤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양수, 3인칭 양수어미예요. 그래서 두 소녀가 온다라고 하는 문장인데, 자, 여기에서 깐 예의 에와 아가 찼다의 아가 만나면 모음과 모음이 만났기 때문에 산디가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이것이 양수어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수어미 이, 우, 에로 끝나는 양수어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이것이 산디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드베 깐예 아가 쳤다하라고 하는 이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아다스라고 하는 이제 대명사가 있습니다. 저것이라고 하는 것의 남성 복수 주격 형태인데 아미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 아미라고 하는 형태는 뒤에 다른 모음이 와도 산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되어 있는 감탄사 혹은 이 모음으로 끝나는 감탄사 이 모음으로 끝나는 감탄사거나 아니면은 아호 혹은 해와 같이 누구를 이제 뭐 부르거나 감탄사로 되어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산디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해 아리아프트라라고 되어 있죠. 아리아프트라라고 하는 것은 아리안의 이제 뭐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고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보통 남성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리아프트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혹격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분의 존귀한 분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헤이 아리아프트라 하면은 이보시오 존귀한 분이시오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 이때 에와 아가 만났기 때문에 마치 결과적으로는 에와 아가 만나서 뭔가 산티가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이 감탄사 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디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헤 아리아프트라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모음 산디 부분은 쭉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게 진행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법칙들이 한꺼번에 이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권장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여기 모음 산디 풀이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이제
단어들은 전부 다 모음 싼디가 적용이 되어 있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의 원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각자 우리가 오늘 배운 법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리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음 싼디 이제 풀이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파일이죠. 다음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싼디 이제 클러스터입니다. 윗사르가 싼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윗사르가 싼디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자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이널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